여러분, 상속주택에 대한 보유세 폭탄 아마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시골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을 조금만 받아도 상속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 나눈 지분이 내가 20%가 넘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 무조건 상속주택에 대한 폭탄을 맞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유세. 보유세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폭탄을 맞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것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상속주택에 제가 잠시만 오타를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오타를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가끔 제가 이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상속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상속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 때문에 보유세가 상한선이 3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맞는 것은요 6배, 7배, 심지어 10배까지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단서는 바로 가상의 보유세 때문입니다. 가상의 보유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팔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일시적 2주택자죠. 그죠? 일시적 2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 두 세대니까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 말입니다. 나는 올해 받았기 때문에 뭐 3배가 나오면 3배 정도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문제는 가상의 보유세라는 것은요. 작년에도 나는 올해 받았어요. 나는 올해 받았는데 작년에도 그 집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유세를 매깁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작년에 사실은 없었는데 있었다니까 가상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유세를 매기니까 두 채에 대한 보유세가 되는 보유세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런데 그 늘어진 커진 그 보유세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법이. 그죠? 작년에는 분명히 내가 안 가졌어요. 상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집이 한 채였어. 그런데 이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작년에 가졌다고 가상을 해서 보유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액수의 3배까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가 뭐 몇 배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몇 배가 더. 자, 실제 사례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사례로. 자, 여러분. 내가 작년에 보유세를 333만 6,720원을 냈다고 쳐요. 내 집이 17억 8,500만 원이니까. 재산세가 297만 원을 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36만 6,720원을 내서 333만 6,720원을 냈단 말입니다. 이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 납세자들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3배까지 나오면 뭐 한 1,001만 160원 정도 내겠지 이렇게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3배 정도 내니까. 이게 보유세 세금에 대한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3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배까지 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말입니다. 받아보니까 아닌 거야. 실제 부과하는 것은 2,299만 3,045원이 부과가 된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죠. 실제보다는 6.9배입니다. 6.9배. 재산세가 422만 4천 원이 나왔고요. 종합부동산세가 1876만 9,045원이 나와서 작년 보유세에 333만 6,720원을 냈으니까 그 보유세에 6.9배를 내게 된 겁니다. 6.9배. 이 이유가 말입니다. 이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상의 보유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내가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 가진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작년에 가진 걸로. 작년에 가진 걸로 판단하게 되면 말입니다. 작년 세금이 1,646만 4,294원입니다. 여기에 3배입니다. 여기에 3배. 여기에 3배가 상한선이니까 4,939만 2,882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세금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세금 자체가 세부담 상한제가 3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가상의 보유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진짜 운이 나쁘면 4,939만 2,882원이 만약에 부과되면 실제 내가 내는 거 333만 원보다가는요.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죠? 10배가 넘습니다. 10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부가 이런 법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법이에요. 아니 나는 가지지도 않았는데 왜 가상의 보유세를 만드는 건가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 이게 세법이고 이게 정부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요. 세금 폭탄에 계속 짓눌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함부로 받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이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정한진 TV를 시청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내려가면서 시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형제들끼리 만나면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나한테 세금이 어떻게 돌아올 건가 반드시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상속주택은 2주택으로 당연히 되지는 않지만 보유세는 냅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낸다고요. 이게 양도소득세에서만 2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게 세금 폭탄은 때리지 않지만 팔 때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금은 똑같이 내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재산세는 상관없거든.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무슨 상속주택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분을 얼마나 보유할지 또 금액은 얼마만큼 그게 공시지가에 나한테 돌아오는지 반드시 이런 거 감안해야 돼요. 내가 지분을 20% 이상을 가진다. 이러면 이게 2주택이 되는 거고요. 3억 원 이상이 된다. 집값에 나눴을 때 그것도 2주택이 되니까 그것은요. 그만큼 부담액이 늘어난다는 거. 분명히 오늘로 확실히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